왜 배려심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배려해야 할까요? 배려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이에게?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3남매 아이가 저희 아이랑 같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었어요. 근데 첫째가 우리 아이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연년생 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살 어린 동생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3남매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그 앞에 놀이터에서 행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모님들도 같이 뭐 제기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달고나도 만들어 먹고 솜사탕도 만들고 이런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다 케어를 하기가 힘들고, 집 앞인데다가 워낙 그 어린이집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들끼리. 그러니까 서로서로들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었고, 저도 이제 거기에 껴가지고 우리의 좀 사회성 좀 키워보겠다고 엄마들이랑 돗자리 피우고 그 엉덩이 끼고 앉아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런 걸 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 달고나 하나를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딱 받았는데, 그때 둘째 동생이, 그러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와서 형 앞에 딱 서서 쳐다봤거든요. 근데 동생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근데 이 당시 우리 아이가 6살,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동생이 오니까 바로 그냥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형이 있냐. 7살인데 이렇게 동생이 달라고도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이 아이도 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동생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배려하고 그런 거에서도 뿌듯함을 느끼는 이 아이 괜찮을까요? 이 아이의 마음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나는 좀 남들을 배려 많이 하는 편이다 라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아이의 입장 아니고 이번에는 나의 입장에서 사람들 배려하는 거 어떤지 한번 적어주세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배려에 대한 거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가치로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럼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조금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 주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다수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흔쾌히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배려해야 된다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댓글들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배려심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인간관계의 예절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다 같은 관점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배려받기 위해서 나도 배려를 해야 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 사회적 동물이다. 결국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뭔가요? 내가 배려할 때 나도 배려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거는 당신도 나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지까지 함께 주고 있는가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아까 언제 배려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나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아이가 욕심 부리고, 아이가 뭔가 이제 우리가 훈육해야 될 그런 상황들, 장난감을 뺏는다든지 뭐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중요한 가치 전달보다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여기 공공장소야, 여기 뛰는 곳 아니야, 그냥 원칙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도 그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배려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왜 식사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왜? 왜를 찾아야 됩니다. 왜? 배려심도 그렇고,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약속을 잘 지켜야 할까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이라는 게 왜 있는 걸까? 내가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 걸까?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군대 같은, 그냥 이유 묻지 마. 되게 협박과 같은 거죠. 그냥 강압적인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주는 가치니까 그냥 내면화가 돼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죠. 하지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더 중요한 가치를 나로 두지 않고, 내가 있어야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남도 배려할 수 있는 건데, 좀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배려라는 건 뭘까요?
간식이 한 사람씩 돌아가는 게 하나씩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부족해. 간식은 4개가 있고 사람이 5명 있는데 배려라는 건 거기에서 내가 그 하나를 포기하는 게 배려일까요? 양보라는 건 그런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 근데 이거를 친구한테 주는 건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학교에 취업 원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원하고 싶은 게 나랑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그 친구가 너무너무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지금 너무 그 회사를 가고 싶어 하고 근데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나랑 친한 친구고 나는 이 아이의 스토리를 다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원서 넣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냥 배려해야 돼, 양보해야 되는 거야,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나눠 쓰는 거야 라는 말로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많은 그 인성을 강조하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인성만 강조해서 센터 온 거 아니에요.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얘를 통제하게 되고 친구 만났을 때 얘 통제하게 되고 부모님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오신 거죠. 그런데 그런 인성을 많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두지 않아도 똑같은 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특히 이런 인성에 대해서 더더욱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중요한 가치를 두는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이런 어떤 이상향적인 어떤 태도에 대한 것만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나는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3남매의 첫째의 경우에 집에서 그렇게 부모님이 동생들에게 장남으로서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받는 게 이 아이의 굉장히 큰 보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정성이 높았다면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의 부모님이 주는 칭찬이 애정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줄 만큼 어떤 칭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 행동을 그 정도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걸 안 먹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안 할까요? 물론 밖에서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냥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하는 어떤 그런 틀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직의 문화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에 있어서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사회생활을 잘해서 승진도 잘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겠으나 성인이 된 부모님들도 저는 많이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결정을 해도 이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결정인지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인지 그거를 잘 모르거나 또는 항상 나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결정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내 마음이 편해서 내가 동생한테 이거 안 나눠주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7살 아이가 여기까지 가긴 어렵지만 이 상황이 그대로 성인기로 이어진다고 하면 똑같은 선택을 하고도 그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가? 배려해야 돼, 친구를 존중해야 되고 나눠 써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이런 인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그것을 내가 얘기할 때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뭔가 뿌듯함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나의 욕구가 관련되어 있으면 뿌듯함 이렇게 내적 성취로 갈 수가 없고요. 지금 내가 장난감 쓰고 싶은데 무슨 양보를 해주고 무슨 뿌듯함을 느끼겠어요.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반복이 됐을 때 진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배려하고서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서 더 하고 싶고 내가 봉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배우는 점들이 있어서 더 봉사하고 싶고 내가 인사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져서 칭찬받고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언제 해야 되느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나를 아끼는 법부터 아이가 알았을 때 진정한 배려와 존중과 약속의 가치를 아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아이가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집에 팽이 많으니까 나 이거는 그냥 저 친구한테 나눠주고 싶어.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나눠주는 거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내 스스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한다면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내 자신의 행동이 되게 뿌듯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도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보가 착한 거니까 좋은 거니까 라고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그냥 생각하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또는 그냥 나는 동생이 우는 것보다 그냥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고 나는 다른 거 하는 거 우는 게 더 싫어, 이런 그 행동에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가치를 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부모님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배려와 존중과 약속과 나눔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놓치면 안 돼요. 아이가 나눠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내 것을 지키고 하는 걸 못해서 욕구가 폭발하거나 그걸 배우지 못해서 항상 양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누지 못할 때는 공유했을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놀이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거를 훈육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빠져있는 인성은 그냥 겉껍데기인 거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착한 가면을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일을 하고도 내 마음이 뿌듯하거나 너무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지 않게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안 하면 불편하니까.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그러지 않도록 이 행동을 왜 하는지 이유를 찾아주고, 그 이유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소중한 우리 아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상대가 그걸 해주지 않았을 때 그때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만 등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선택과 또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하는가. 아, 이게 남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거구나. 나는 배려하지만 상대가 지금 배려하지 않았구나를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야 누구는 뭐 맹목적으로 배려를 하면은 누군가는 노력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배려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안에. 그 사람들도 알아야죠. 진정한 배려를 하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배려를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걸 받아들였을 때는 배려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배려를 해야 돼요?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죠. 그쵸? 예, 그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배려와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냥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순간에 항상 욕구가 있을 때 그냥 그 상황을 펼쳐놓고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게 모두가 조금 더 좀 매끄럽게 누구 좀 상처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배려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려를 안 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배려 못하는 아이로 자랄까봐 걱정하지 말고, 약속 가르치지 말고, 약속 안 지킨다고 지적하지 말고, 약속 안 지키는 아이로 자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왜? 약속 안 지켰지? 더 놀고 싶으니까. 그럼 놀이를 조절하는 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 고민하자는 거예요. 욕구 읽어주기부터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해결해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뭘 할 수 있다, 배려할 수 있고 약속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은 안 가르쳐도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식으로 할 때는 뭐냐, 훈육 상황이니까 인성을 지금 강조할 때가 아니고 아예 욕구에 집중할 때다. 그러면 인성은 언제 가르치느냐? 이미 잘하고 있을 때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속을 10번 하면 10번도 안 지킬까요? 약속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킬 때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못나지 않았습니다. 인성이 부모들보다 낫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이미 그 인성이라고 우리 말하는 그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그냥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에 쳐봐도 굉장히 여러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인사도 있어. 그럼 우리 아이는 인사를 진짜 죽어도 안 해. 그럼 인사 말고 다른 부분에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남을 배려하거나 이런 예의를 표하거나 하는 행동들, 이미 하고 잘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면서 아이가 그럼 배우겠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동생한테 안 아끼는 장난감 양보했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좋네?
내가 막 혼나서 양보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우연히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줬는데 엄마가 칭찬해주기도 하고 뭔가 우리 남매 사이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뭔가 나눈다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나눴더니 엄마가 장난감 하나 없어졌다고 새로운 장난감을 사줬어. 그거 아주 그냥 꿀인 거죠. 이런 거는 아 나누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나누면 뿌듯하기도 하고 또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좀 아이가 좋아하는 거 숨겨두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는 이제 했는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양보 안 해요. 다 오셔서 이거 하는데 아이가 양보 안 해요 이러시거든요. 다 해보죠. 우리가 뭐 안 해본 거 있나요? 아이 행동 수정하기 위해서. 근데 왜 TV에선 통하는데 왜 우리 집만 안 통해? 그것만 하고 그 본질이 뭔지를 안 하니까 뭐예요? 숨겨놓기만 하고 나머지는 아이한테 자꾸 양보를 강요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왔을 때도 너가 양보를 해주면 친구가 가까운 장난감도 같이 만질 수 있고 네가 양보를 해줬을 때 그 친구가만이 알고 있는 키즈 카페에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 내가 배려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예요. 결국에 가르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순간에 아이의 욕구에 맞추어 훈육하자. 예, 오형경은 훈육이잖아요. 결국 또 이제 훈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훈육이 뭔가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게 훈육이죠.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게 훈육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남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훈육이죠. 그 안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긍정 훈육, 이미 잘하는 것을 발견해서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걱정될수록 우리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인식하고 아 나는 좀 그 부분에 과하게 아이를 통제할 수 있겠어. 오히려 다른 걸 통제 안 하고 그런 걸 통제하니까 아이 입장에선 더 강하게 거부감이 들거나 너무 왜곡된 방식으로 이것을 내면화할 수도 있겠어. 이것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그렇게 배려를 한다면 아이도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기. 그리고 나는 배려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막무가내고 너무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만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뭐다? 훈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까지 지금 부모님이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진정으로 배려를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오히려 지금부터 제대로 된 훈육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아이의 인성은 이미 훌륭하니까. 뭔가를 아이가 못하고 있고 이 아이는 못할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부모보다 나니까 존재 자체로 소중하니까 우리 아이 좀 믿어주고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걱정 내려놓고 좀 너무 막연한 이런 거, 이상적인 거. 아이가 부모님한테 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였으면 좋겠어.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 바라면 어떨까요?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차라리 엄마나 매일매일 나 좋아하는 반찬 이거 갈비찜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쉽잖아. 그게 아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너무 이게 이상적인 거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소소한 것들에 집중해서 해결해 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곧 배려고 그게 곧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